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정치 문화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은 이번 사태가 한국 정치의 양극화 현상이 원인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새해부터 좀 학자로서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시죠? 예, 전혀 지금 우리가 영수회담을 앞두고 있었고 모처럼 협치와 대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 새해 기대가 있었는데 예. 정치에 말단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치의 말단 현상.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예, 땡땡땡땡은 죽기 직전이라고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저희가 그 첫 번째 키워드를 이것으로 꼽은 이유가요. 교수님께서 이제 저희와 사전 인터뷰에서 언급을 하셨던 내용인데 인상 깊어서 가장 먼저 꼽아봤습니다. 이게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게 무엇을 향한 말씀이셨을까요? 네, 제가 좀 자극적인 말을 썼더니 저를 부르신 것 같은데 저 지금 좀 후회합니다. 왜? 저런 자극적인 말을 쓰면 안 되는 건데 저는 그냥 간단한 인터뷰인 줄 알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의미는 뭐냐면 정치의 기능이 완전히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절대적인 그런 절망적인 이런 상태라기는 좀 그렇지만은 예. 정치의 기능이라는 건 서로 갈등을 조정하고 대화와 설득으로 서로 합의를 이루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공동체, 한국 사회를 통합시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정치가 그런 것을 조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어느 사회나 이 균열 구조는 있기 마련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는 특히 이 양극화가 아주 심각하게 지금 진화된 거죠. 예. 양극화가 곧 이런 정치 기능을 말살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양극화에서 적대감이 생기고 그 적대감이 아주 극단에 다다른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우리 한국 사회 미래도 없는 거고 예. 정치는 이제 정말로 분골쇄신, 황골탈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나오시길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말씀을 또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정치권에 또 일침을 날려야 뭔가 정치권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요. 예, 교수님께서 이제 그 정치권이 지금 분열을 봉합하기는커녕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따끔한 일침을 주셨는데 외신 보도도 이런 정치의 양극화를 꼬집었더라고요. 네. 이제 이번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의 정치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되는 것이 이제 그 피습 사건의 원인이다 이렇게 좀 배경으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제 양극화 자체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예. 왜 어느 사회나 이 갈등 구조는 있기 마련이고요. 이것이 대체적으로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예. 그것이 서로 그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나 대화 이런 구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완전히 서로 그냥 자기 주장만 하고 소위 그동안 유행했던 내로남불, 적반하장의 그런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 상호 적개심을 극대화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평화로운 그런 사회는 아마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 우리는 유토피아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아마 외국 외신에서는 그걸 이제 양극화가 이제 오래되고 이것이 양극화라는 건 이제 이게 갈등 구조가 양쪽으로 극단에 속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됐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그러니까 그 양극화가 아주 심화돼 가지고 첨예화돼 가지고 그 헤어나기 힘들어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이런 구조로 설명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조간 보니까 다수의 전문가들이 극단적인 증오, 혐오 정치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용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증오가 지금 그러니까 증오의 수준이 이제 그전에는 말폭탄으로 했거든요. 가짜 뉴스로 심지어 상대방을
손상시키려는 예. 그런 걸로 갔지만 이제는 말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갖고 있는 그런 증오나 혐오감을 행동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 질서가 그거는 망가지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거는 그러한 갈등을 서로 적절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특히 선거라는 그런 걸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거거든요. 예. 평화를 벗어나고 폭력이 난무하는 순간 그거는 뭐 사회가 공동체가 붕괴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죠. 정치 양극화 현상이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병리 현상으로 지적이 돼 왔었거든요. 이게 제가 그 후회가 너무 늦지 않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사회는 그럼 어쩌다가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겁니까? 사실은 그 전에도 뭐 더 갈등 폭력 사태는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정치 테러 그 양상 자체가 고립적인 대개 개개 사건을 보면 고립적이지만 그러나 이 그동안에 벌어졌던 우리 뭐 박근혜 저 대통령 후보 당시 비대위원장이죠. 예. 그 사태 났을 때부터 양상을 보면 이게 점점 구조화되고 있다. 이 다가오는 그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예. 과연 평화롭게 선거 과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 상태는 이제 서로 배제의 정치를 하는 거죠. 배제의 정치. 그러니까 그 승자 독식, 승자 전치의 그런 게임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그게 승자와 패자가 절대적으로 그 정치 권력에서 배제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승자가 예. 뭐든지 하는 그 원하는 대로 권력을 추구하니까 결국은 그것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번 선거 졌으면 반드시 다음에는 탈환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배제의 정치. 그러니까 승자 독식 구조 때문에 내가 이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눌러야만 하는 네. 예, 이런 행태가 지금의 이런 습격 사태까지 이제 나왔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혐오 권하는 사회입니다. 이게 그 말씀하신 부분과 연장선인 것 같아요. 상대 혐오를 지지 동력으로 삼는 이런 정치 풍토가 또 하나의 좀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정치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로 양자 또는 다자 간의 그런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우리는 상대방을 손상시키고 상대방을 죽임으로써 자기가 이기는 이런 식의 소위 제로섬 게임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러나 사실은 정치는 윈윈 게임으로 가야 공동체가 발전하고 향상이 되는 건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 주장만이 옳은 거죠.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마 이 갈등은 다 어느 사회나 있을진데 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그걸 더 조장하는.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들이 많이 그 SNS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구독자가 많은 그런 사회만 자기 인기가 높고 자기가 승리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결국은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있는 그 갈등 현상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이런 거, 소위 말하는 선전선동의 정치가 지금 자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선전성동의 정치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요즘 뭐 지하철을 타도 뭐 버스를 타도 많은 분들이 이제 휴대전화 보고 있어요. 그러면 뭐 유튜브도 보시고 뭐 다양한 SNS 활동을 하시는데 사실 긍정적인 면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대의민주주의의 어떤 부족한 부분, 어떤 구멍을 메운다는 측면에서 유권자와 정치인이 긴밀하게 소통을 하는 것은 일면 정치의 긍정적인 측면을 또 줄 수도 있기는 한 거잖아요. 네. 사실은 참여가 증대된 건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투표율이 높아졌다든지, 예.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졌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모든 사람이 많이 다 투표한다고 해서 좋은 사회는 아닙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공산주의 사회는 뭐 99.9% 하는데 그렇죠. 사실은 식견이 있는 그런 정치 행동, 우리 다른 말로 정치 교양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정치 교양이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그 합리적인 판단 없이 그냥 그러니까 선동이 돼서 그냥 대중 속에
그 들어가면 뭔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것처럼 예. 그런 착각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죠. 사실은 SNS가 사회를 통합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하지만은 예. 요즘 한국 사회 같은 SNS는 단편화시키는 겁니다. 단편화시킨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 예. 같은 주장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이게 되는. 네 편 내 편 가른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편가르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SNS의 그 부정적인 영향이 지금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고요. 저는 뭐 어느 사회를 가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예. 그 SNS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핸드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예. 말씀하셨지만 지하철 가면은 아마 7, 80%는 전부 그거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보는 사람들의 그 집중을 해서 보잖아요. 그 집중을 해서 보는 거는 다른 사고를 못 하는 거죠. 다른 의견이 있다, 다른 의견에 대한 존중심 이런 게 없고 나만의 세계. 그러니까 SNS 공동체에서 나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거죠. 교수님 앞서 뭐 한국 정치는 죽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강한 워딩을 해서 반성하셨다고 하셨는데 후회하신다고 하셨는데 정치 교양이 뭐 바닥이다라는 바닥입니다. 예, 바닥입니다. 1층까지 날려주셨어요. SNS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SNS를 맞습니다. 통해서 가짜 뉴스가 확산이 되고 음모론이 확산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알고리즘 때문에 특히 유튜브에서는 이제 그 한 번 자신이 시청한 영상을 이제 알게 되면 그와 비슷한 성향이나 이제 한쪽으로만 확증 편향을 하는 그런 행태가 또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더라고요. 예, 사실은 SNS가 정말 민주화의 동력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아마 초기에는 그랬던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어느 사회든지 지금 가짜 뉴스가 상당히 골칫거리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지지하는 아주 극단적인 뭐 광신적인 지지자들이 예. SNS를 통해서 수백만 명이 동원이 되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차단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플랫폼 그 회사에서 너무 사실과는 다른 그런 것들을 전파하는 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법적으로도 우리는 해야 돼요. 근데 좀 논리가 뭡니까? 아무리 가짜 뉴스를 많이 해도 뭐 언론의 자유다, 표현의 자유다 이거죠. 예. 그걸 억누를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것이 지금 지나치면은 결국 공동체 해체로까지 예.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동체 해체라고 하니까 참 끔찍하긴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로 인한 현상이 비단 우리나라만은 아니고 이제 세계 곳곳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앞서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좀 수미상관을 써서 첫 키워드가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면 마지막 키워드는 보시는 것처럼 죽지 않는 작전입니다. 공동체가 해체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최후도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 죽지 않으려면 어떤 작전을 써야 하는지 정치권이 어떤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지 총선을 앞두고 교수님께서 해주실 조언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은 정치인들이 나서야죠. 자기네들이 사실은 조장을 했으니까 예. 그것에 대한 반성을 아주 심각하게 하고 서로 대화하고 협력을 하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동안 흔히 얘기했던 협치. 지금 협치에 대한 단어가 생략이 됐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왜 그런 상황이 나오느냐. 기본적으로는 이게 정치 문화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네. 이런 갈등 상황을 서로가 해결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됐다. 더더군다나 이번에도 그 영수회담 직전에 그런 정치 테러가 일어났으니까 예. 하여튼 뭐 그런 점에서 문화적인 측면인데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죠.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서로가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정책으로 내세울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먼저 전개가 돼야 되겠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일각에서 보여지는 그런 뭐 새로운 정치 기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긍정적입니까 그런 것들은? 그건 뭐 사실 신라 같은 희망이다. 뭐 또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새롭게 뭔가 돼가는 그런 걸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권력을 잡은 사람이 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뭐 이 말씀 드리면 좀 괜히 뭐 어느 한쪽 편 들어가 같은데 저는 그게 아니고 예. 우선은 대통령부터 뭐 무슨 뭐 카르텔 이런 거 뭐 패거리 이런
그런 건 나쁜 거죠. 그거는 법적으로 하면 법치주의를 제대로 하면 됩니다. 예. 대통령께서 스스로 나서가지고 이 대국민 그런 거에 그런 용어보다는 통합을 강조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예. 뭐 그런 식으로 가면은 뭐 사회가 우리 사회도 죽기 직전에 기사회생하는 예. 그런 사회가 기대가 됩니다. 예, 꼬인 실타래를 정치권이 먼저 풀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정치학자로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아서요. 뭐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유권자들은 또 정치권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지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어젠다 세팅을 하는데도 저희 뉴스를 또 정치인들이 많이 보실 것 같거든요. 예. 사실은 지금 상당수의 과반수 이상이 진영 정치에 함몰돼 있어요. 사회가 안정이 되려면 사실은 중도층, 우리가 정치가 안정이 되려면 중산층이 많아야 되는데 예. 지금 중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가 되면 될수록 이제 그렇게 돼갈 텐데요. 예. 국민들은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정치 대표자를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사실 판단해야 돼요. 내가 이쪽 지지한다고 소위 탈진실, 확증 편향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무조건 누구는 안 돼 이거보다는 좀 더 양쪽을 다 살펴보고 올바른 사람, 그러니까 변화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변화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해야지 기존 생각으로 그냥 투표했다가는 아마 이번 선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고 저는 평화롭게 진행되기를 참 기대합니다. 예. 올해는 뭐 슈퍼 선거의 해라고도 합니다. 큰 선거가 이제 우리나라 말고도 전 세계 40개국에서 치러지고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인 42억 명이 유권자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정치인을 자신의 뜻을 대변하는 정치인을 뽑는 유권자라면 지금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승암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